안녕하세요. 드로잉 라이프의 이상진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주제는 상점 그리기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거리의 포차의 모습인데요. 야경의 분위기가 있고, 그리고 포장마차의 느낌이 있는데, 이제 포장마차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음식을 사려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실 겁니다. 사실 이 정확한 주제는 이 포장마차의 모습보다 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그려보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습들을 어떻게 그림을 그릴 것인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제가 타이베이 101타워 부근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자, 오늘 이 사진을 가지고 어떻게 그릴 것인가 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잡으실 때 중심 부분부터, 중심 큰 형태부터 잡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주요한 중심축을 잡을 수 있다면 바로 이 포장마차의 큰 외형적인 부분을 사각형으로 이렇게 잡아주실 수가 있겠죠. 덧붙여 잡아주신다면 이렇게 차양막까지 잡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보이는 큰 빌라인지 아파트인지 이렇게 모습들을 그려 넣으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쭉 라인들을 잡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옆에 간판의 모습도 사각형으로 그려주시고, 지금 그리는 거는 육면체로 이렇게 잡아주실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하시고 요 뒷면까지 또 같이 잡아주시면 훨씬 더 쉽겠죠. 이렇게 구간과 경계를 좀 나눠주면서 훨씬 더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 잡아놓고 이제 사람들을 표현해 나가실 겁니다. 자,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사람들을 그리실 때 세세히 부분 다 완성을 자세하게 해서 만들어 가시는 것보다 일단 대략적으로 큰 두상과 이 사각형이나 육면체를 이용하셔서, 사각형을 이용하시는 게 제일 쉽겠죠. 사각형을 이용하셔서 대략적인 형태를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서 묘사를 해 나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야지 형태나 비례가 크게 틀릴 우려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 삼아서 사람들도 하나씩 그려나가시면 되는데, 일단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 먼저 표현이 되면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더 쉽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 사진을 찍은 제 시선에서, 사진을 찍은 사람의 시선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먼저 그려준다면 그 사람들을 기준으로 그 뒤에 보여지는 사람들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앞에 있는 여자 두 분이, 여자분 두 분이, 두 사람이 기준이 되겠죠. 이 두 사람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사람들 그려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을 그려주면서 나머지 뒤에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요. 사진의 전체적인 부분들을 꼭 스케치북에 다 담을 필요는 없습니다. 꼭 강박관념처럼 모든 것을 다 담아야지 그림이 완성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조금 오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히려 다 넣는 것보다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부분들, 필요한 부분들을 스케치북에 담음으로써 사람들에게 어떤 부분들을 보여주고 싶은가, 내가 어떤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가, 이런 부분들을 어필할 수도 있고 좀 더 자세히 보여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그리는 방법들을 어떻게 스케치로 변환하고 그리고 채색을 하는지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필로 처음 세웠던 계획과 같이 기준이 되는 형태를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기준이 되는 형태로부터 그 주변의 것들을 하나씩 크게 구분과 경계를 나누어서 표현을 하시면 조금 더 쉽게 형태를 잡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그릴 때는 원과 사각형을 이용해서 대략적으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자세하게 부분부터 그려 나가시는 것보단 대략적으로 표현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전체적인 비율과 비례를 맞추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세하게 들어가시는 것이 훨씬 더 쉽고 편안하게 그리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그리실 땐 시선에서 가까운 기준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순서대로 차례대로 그려나가시는 것이 그리기에 훨씬 더 쉽게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리의 모습이나 풍경화만으로도 멋진 그림들을 그릴 수 있지만 그 풍경화 속에 사람이 서 있는 모습들을 그려 넣는다면 훨씬 더 자연스럽고 그리고 생동감 있는 그림들을 그려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그리는 연습들을 좀 많이 해보시면 훨씬 더 폭넓고 생동감 있는 현장감 넘치는 그림들을 그려 나가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펜 드로잉을 하실 때 선에 강약을 넣으면서 그림을 그리시면 라인의 굵기에 따라서 피랍이라고 하죠. 피랍에 따라서 훨씬 더 다채롭고 다양한 선들을 구사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강약의 연습들을 많이 해보시는 것이 그림 그리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연필로 대략적인 형태들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펜으로 부분적으로 세밀하게 묘사를 해 나가시면서 사람의 형태의 모습들을 비례를 맞춰가면서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사람의 연습 형태, 포즈 같은 것들을 연습을 많이 해보시려면 구체관절 인형 같은 것들을 가지고 연습을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물론 인체 해부학 같은 경우들도 공부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기본적인 도형을 이용하셔서 사람의 형태를 잡는 연습들을 먼저 해보시면 굉장히 조금 더 쉽고 좀 편안하게 그림을 그려나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건물을 그리실 때 기울기를 맞춰가면서 에어컨 실외기와 창문들도 맞춰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물을 그리실 때는 특히 이 기울기를 잡아주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이 기울기에 따라서 굉장히 거리감도 달라지고 그리고 그림의 안정감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 기울기를 필히 꼭 잘 확인하셔서 너무 크게 뒤틀어지지는 않았는지 확인을 해 나가면서 그림을 그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림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제 그림에는 입체감이 별로 느껴지지 않아요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자, 그런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그렇게 입체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펜드로잉만으로도 충분히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내 그림에 그렇게 입체감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림의 두께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펜드로잉이나 이런 스케치는 선으로 그려지는 것이지만 이 선을 가지고 면으로 만들어주는 역할도 해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께감, 모든 사물에는 두께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심지어 종이 낱장 한 장까지도 두께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를 그리시던 간에 이 두께의 표현을 하는 것이 입체감을 결정지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께감을 어떻게 만들어 주는가, 그 부분부터 고민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입체감과 그리고 두께감, 채색으로 보자면 입체감 같은 경우들을 더 표현해 주기 위해서는 명암이나 그림자 부분들을 더 표현을 많이 해주는데요. 펜드로잉으로서 입체감을 표현해 주는 것은 선의 강약과 그리고 두께를 통해서 스케치의 느낌을 잘 살려서 입체감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번짐을 이용하기 위해서 물을 먼저 발라 놓으셨다면 그 위에 무채색으로 배경의 전체 부분을 채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채색해 주실 때 건물을 따로따로 채색을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어둠을 표현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백을 무채색을 통해서 쭉
넓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닥에 페인트로 그려진 글씨 부분을 지금 그리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펜으로 그리지 않는 이유는요, 펜으로 잡게 되면 그 부분이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기도 하고, 지금 사람한테 가야 될 시선이 바닥으로 분산되는, 시선이 분산되는 그런 효과도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시선을 사람 쪽으로 모아주기 위해서 바닥의 글씨 부분들은 그냥 색감으로, 채색으로 저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람을 채색하실 때도 시선에서 가까이 있는 기준이 되는 사람들로부터 채색을 시작하셔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자꾸 파생시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부분에 사람들을 그리실 때 색감적으로 표현하실 때 조금 더 가까이, 시선에서 가까이 있는 만큼 디테일하게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을 해주시면 훨씬 더 사실적인 그림들을 그려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채색을 입히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수채, 말 그대로 물로 그리는 그림을 수채화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초벌 채색을 하실 때 물을 충분히 많이 사용을 하셔서 그림을 그리셔야 되는데, 처음에 조금 더 농도가 진하게 들어가게 되면 그 위에 얹어지는 색감들이 더 훨씬 더 진해지고, 그러다 보면 여러 겹 겹쳐서 올려지다 보면 색이 두터워지고 텁텁한 맛을 내는 그림이 되어버립니다. 자, 내 그림이 왜 맑지 않지? 내 그림이 왜 이렇게 텁텁한 느낌이 나지?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물을 더 많이 사용을 하시면 훨씬 더 나은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유니볼 시그너에서 나온 화이트 펜으로 간판에 있는 흰색 글씨들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흰색으로 된 수성펜인데요. 이 흰색으로 된 수성펜으로 하이라이트 부분이나 메뉴판의 글씨들을 사용을 해주시면, 글씨들을 써주시면 훨씬 더 편하고 쉽게 이미지의 효과를 나타내실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 지그펜으로 노란색 간판에 붉은 글씨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자를 사용하실 때, 한자를 쓰실 때 한자가 너무 똑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림을 그리듯이, 스케치를 하듯이 글씨도 그렇게 그려주셔도 좋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그리시는 것보다 이런 한자 모양들이 그림이 들어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끔 느낌적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을 마무리하면서 그림자 부분들을 더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림의 입체감을 결정지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그림자인데요. 이 그림자 부분을 더 강하게 넣어주면서 그림의 입체감도 살려주고, 그리고 분위기를 더 무르익게 만드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는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자를 좀 더 분위기 있게 잘 표현해 주시고, 그리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를 하시면서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고쳐주시고 수정해주시고 바꿔주시면 훨씬 더 그림이 안정감 있게 바뀌어집니다. 그림은 완성 때까지 계속해서 고쳐나가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그림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